그런데 이 정우택이 최근에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레임 싸움에서 맞대응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5가지 신적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건 전혀 몰라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하거나 이런 상황을 봐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보 적폐, 미친. 두 번째 경제 적폐, 쌍놈 새끼. 절석 적폐, 좌파 적폐, 인사 적폐. 나 미치겠다. 아, 좌파 적폐는 인정한다. 아, 이거 좌파 적폐는 인정 안 하는데 좌파까지는 인정해요. 그거까지는 인정이 되겠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역지사지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 얘네들은 그냥 사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완료 빨리 안 짓는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보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 발언을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보 적폐인지를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인간이. 사드 배치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전혀 진전이 없다. 사드 배치 지연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또 북한의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178조 원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데 추산 금액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예산이다 라면서 재정 파탄이 불가한데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게 이제 경제적 패고 네. 첫 번째 게 안보적 적폐였죠. 네.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면서 포퓰리즘에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짚어야 한다. 졸속 적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역시 비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인데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적폐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 요청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좌파 적폐가 심각하다. 인사 적폐, 좌파 적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네. 인사 적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적,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해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 아유, 신나하다 진짜.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에요. 음모질을 마시면 이해가 간다니까. 한 마셔. 신비님은 이해했다는 얘기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충분하게 역지사지에서 보면 쟤네들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친일파 조상을 둬서 그 지역에 터호가 된 다음에 보호를 받고 결국에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적폐 정당 사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실제로 국민을 위한 용어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음모주라는 게 그냥 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의 트렌드랄까요? 정치 선진화는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로 국민에게 노출이 되고 그분들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전과 달라졌다고. 정우택이는 가장 지금 적체되어 있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류의 인간이 적폐 정당, 없어져야 될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이렇게 적폐를 주장했으면 아마 당 해체됐을 겁니다. 네, 통합진보당 지금 민주당 해체시켰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좀 열받아가지고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 안보 적폐에서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반기 드는 데 없어요. 예, 유럽연합에서도 대화 찬성한다고 나왔죠. 반기 드는 데 없어요. 그리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예산이다. 이 4대강하고 그 외국에다가 자원외교 항공 새끼는 이 쌍놈의 새끼들은 이건 조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놈의 새끼는 이거는 욕 좀 그만. 열받아.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은 뭐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건 맞아요. 니들은 없어도 돼. 그거는 하나 깨달았네. 그리고 인사 적폐, 좌파 적폐. 아니 원래 이거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리를 지가 뭔데 적폐라고 그래요? 지들은 안 했나? 지들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이 뭔가를 하면 꼭 그거를 좌파로 찍어가지고 코드 인사라고 하고. 개놈의 새끼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거잖아요. 신비님께 질문이요. 지금 그 혁신적인 인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노사정 위원장이 민주노총 출신 그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김용수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금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혁신적인 건 맞아. 어지간한 인물로는
막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지금 최후의 카드 같은 것을 가장 먼저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노사정 위원장 임명은? 전 환영하죠.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장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방문하셨죠. 오, 그랬어요. 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파트너십.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 그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대타협과 하나의 그 이게 협치잖아요. 민주노총이 출신인 분이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어쨌든 제대로 그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들의 노조 조직, 그다음에 정규직들의 노조 조직률을 좀 올려야 된다는 국제사회 압박이 있어요. 예. 이게 경제 세계 8위, 7위, 8위를 지금 오가는 나라가 노조 조직률이 겨우 10% 미만에 돌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 노조 아마 조직률을 좀 높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거다. 자, 어쨌든 정우택 참 언젠가는 아마 정우택은 많이 다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다칠 겁니다. 민주당이나 기존의 민주세력에도 그런 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 분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무릎 꿇고 빌 때 무시하고 가던 김무성, 정말 정우택 같은 자들이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뽑아주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을까요? 각종 그런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그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정치인 특유의 그런 모습으로 국민 대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적폐라는 걸 저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그들만의 잔치, 예능쇼와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한 가운데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싸늘할 수밖에 없죠. 사실관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거 누가 그런 말에 반응하겠어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아니 역대 어느 정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재미있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노래를 우리가 대선 때 이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막 그 선거운동 할 때 많이 했거든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화답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국정이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KTV 같은 채널을 통해서도 네. 꾸준히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정말 핵노잼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누구의 기획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통해서 출연진들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패널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 똑똑한 초등학생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피자 한 판 사주고 싶더라. 그런 훌륭한 패널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좀 알찬 쇼 정말 잔치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2시간, 3시간 했어봐요. 또 방송 장악이네, 뭐 국민 세뇌네, 뭐 어쩌네 저쩌네 또 뭐 삘소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쪽 우택형, 우터리 형, 네, 정우터리 형이 딱 좋겠네요. 정우터리 형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질투도 있는 것 같아요. 질투날 만하죠. 나도 질투나는데 좋겠어.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정우택이 발언하고 나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왜 니들은 못하고 셋만 내니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번 정권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들은 못했잖아요. 자기들도 하기는 했죠. 뭐 했죠? 모델한테 옷 입혀놓고 패션쇼 하는 거. 503 모델. 503 모델. 그거는 많이 했어요. 503 모델 하니까 뭐 향수 버전 같아요. 그러네. 503 넘버 503. 넘버 503 모델한테 옷 입혀서 4년 동안 내내 패션쇼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지겨웠죠. 근데 오히려 정우택의 이런 발언 때문에 우리는 행사 기획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역시 탁현민이네 이렇게 알려졌어요. 오히려. 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했었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뭔가 꼼꼼한 기획? 사실 이런 큰 규모의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기획에는 정말 디테일한 걸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함이 이전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어떻게 따로 선별한 기자도 아니고
신청했던 기자를 모두 초대했다는 거는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았을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차분하게 일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들을 틀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노래 선택도 굉장히 좀 뛰어났고요. 기획도 좋았지만 청와대 분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같은 게 고민정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잖아요. 고민정 아나운서 사회를 보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교류하고 토론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건설 중단 문제 역시 비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인데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적폐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 요청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좌파 적폐가 심각하다. 인사적폐, 좌파적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네. 인사적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적,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해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아유, 신나하다 진짜.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에요. 음모질을 마시면 이해가 간다니까. 한 마셔. 신비님은 이해했다는 얘기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충분하게 역지사지에서 보면 쟤네들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친일파 조상을 둬서 그 지역에 터호가 된 다음에 보호를 받고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 안보적폐에서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반기 드는 데 없어요. 예, 유럽연합에서도 대화 찬성한다고 나왔죠. 반기 드는 데 없어요. 그리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예산이다. 이 4대강하고 그 외국에다가 자원외교한 거 새끼는 이 쌍놈의 새끼들은 이건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놈의 새끼는 이거는 욕 좀 그만. 열받아.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은 뭐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건 맞아요. 니들은 없어도 돼. 그거는 하나 깨달았네. 그리고 인사적폐? 좌파적폐? 아니 원래 이거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리를 지가 뭔데 적폐라고 그래요? 지들은 안 했나? 그런데 이 정우택이 최근에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레임 싸움에서 맞대응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5가지 신적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건 전혀 몰라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하거나 이런 상황을 봐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보적폐, 미친. 두 번째 경제적폐, 쌍놈 새끼. 절석적폐, 좌파적폐, 인사적폐. 나 미치겠다. 좌파적폐는 인정한다. 이거 좌파적폐는 인정 안 하는데 좌파까지는 인정해요. 그거까지는 인정이 되겠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역지사지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 얘네들은 그냥 사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완료 빨리 안. 결국에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적폐 정당 사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실제로 국민을 위한 용어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음모주라는 게 그냥 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의 트렌드랄까요? 정치 선진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로 국민에게 노출이 되고 그분들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전과 달라졌다고. 정우택이는 가장 지금 적체되어 있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의 인간이 적폐 정당, 없어져야 될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이렇게 적폐를 주장했으면 아마 당 해체됐을 겁니다. 네, 통합진보당 지금 민주당 해체시켰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좀 열받아가지고 짓는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보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 발언을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보적폐인지를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인간이. 사드 배치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전혀 진전이 없다. 사드 배치 지연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또
북한의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178조 원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데 추산 금액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예산이다 라면서 재정 파탄이 불가한데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게 이제 경제 적폐고 네. 첫 번째 게 안보 적폐였죠. 네.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면서 포퓰리즘에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짚어야 한다. 졸속조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 6호기